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35화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예스. 5월입니다. 가정의 달. 빠르네요, 시간이 진짜. 네, 그렇습니다. 시즌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원래 이게 시즌 시작할 때 좀 바쁘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바빠진 지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플레이오프 네. 2라운드째를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왔고. 오늘 저희가 녹음을 하루 늦게 하고 있죠, 지금. 아, 예, 맞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상. 괜찮습니다. 하루를 좀 미루고. 네.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굉장히 그래서 저희 둘이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네. 사실 좀 되게 굉장히 긴 하루를 살고 있는 느낌이라서 지금 피곤은 한데, 그래도 뭐, 해야죠. 할 건 해야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진행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랑 토크 안 하고 그냥 가나요? 뭐, 그냥 토크 할까요? 해야지. 왜냐면 뭐 또,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뭐, 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저것도 있었고, 노동절도 있었고, 뭐 또 하루 쉬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뭔가 또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저는 뭐 없죠. 집에 계속 있었고 유일한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루하루 올라가는 저희 발 꺾기 기계 설정. 각도. 예, 설정. 이제 몇 도까지 갑니까? 지금 제가 60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74도 올라갔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군요. 예, 근데 이게 제 스스로 그것까지 못 꺾거든요. 기계 없이는. 그리고 처음에 기계가 꺾어줄 때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는 괜찮은데. 그리고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피는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누르고 있는데도 안 펴지더라고요. 쩔뚝이가 될 신세에 있고 지금 오늘 식밥을 풀었고요. 오늘 또 다녀오셨군요. 네,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이쪽 발에 물을 묻힐 수 있을 것 같은. 드디어 그러면 네. 이쪽도 온전하게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네, 제가 그동안 좀 더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씻었냐면은 여기를 랩으로 감싸요. 그리고 이제 딱 그 경계점까지만 이렇게 하고 아래로 위아래로만 딱 씻고 하고 지금 재활센터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막 재활센터 저기 아까 카톡에 뭐 잠깐 봤을 때 무슨 병원 그것도 뭐 견적 같은 거 보신 건가요, 그럼? 어디 있나 없나. 재활센터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재활만 전문으로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고 보통 병원을 끼고. 근데 병원을 끼고 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재활 같은 거 하면 알아보니까 뇌를 다친 사람들 있죠. 척추 다친 이런 분들 거는 있는데 십자인대 뭐 이런 재활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충무로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이게 병원 거기서 이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진료를 먼저 받고 거기 환자가 등록이 돼야지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했는데 진료 예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가요? 아니요, 제가 늦게 한 거죠. 안 되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한번 연락해보고 와봐라 하면 가보고 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야죠. 그죠. 부모님이 차 태워주시겠다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거기로 하게 되면 이제 출퇴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회사는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이왕이면. 네, 백병원 알아보고 있는데. 무튼 그렇고요. 마크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지난주 동안 이제 오늘 녹음 하루 늦게 하게 된 게 이제 오늘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를 하느라고 생각보다 마무리 작업이 오래 걸려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내내 매달리면서 어제도 아니다 이제 오늘이군요.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잠깐 자야지 하고 눈 떴는데 7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돼 이러면서 막 사무실 막 급하게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든 마무리는 하고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쁘시네요. 내일도 그래서 이제 제안서 리뷰를 이렇게 하는 절차를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뭐 그냥 쉬는 날에는 좀 쉬면서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막 비 왔었잖아요. 네. 비 왔나요? 네, 비 왔었거든요. 그때 막 비 맞으면서 러닝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말끔히 낫고 난 다음에 재밌습니다. 우중런도 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어가나요? 네,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 크게 말하니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부터 이렇게 하고 본론으로 네. 들어가 보죠. 크롤톡톡 KBL 파이널 지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1차전. 파이널 1차전까지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2, 3, 4, 그리고 오늘 녹음하기 한 1시간 전쯤에 5차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네. 5차전까지 갈까 하면 이야기를 해볼 텐데,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1격을 당했었던 정규 시즌 우승팀 안양 KGC가 이제 시리즈를 원점으로 만드는 경기였죠. 그쵸. 81대 67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오세근 선수가 21점, 렌자반도 선수가 확실히 그 정규 시즌 때도 이제 SK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1차전은 사실 그 기대치에는 살짝 미치지 못하는 활약이었었는데, 이제 2차전에서 그걸 딱 보란 듯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변준영 선수, 오마레스 펠몬 선수가 각각 13점씩 넣어주면서 고른 활약 속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세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제 나이를 들어갈수록 이제 슛 레인지도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원래도 미드 레인지 사실 좋은 선수였는데 이제는 3점 라인 밖에서도 뭐 슛을 팀색깔에 맞춰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도 이제 탑에서 3점 2개를 꽂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오마리스 펠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팀 입장에서는 20득점 이상을 항상 기대를 하는 선수인데,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13점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이제 수비 기여도가 높았던 모습, 이제 자미로니와의 매치업에서 이렇게 잘 억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전으로 가게 되면은 또다시 연승을 거두죠. 네, 안양 KGC가 81대 7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날 또한 오세근 선수가 23점에 9리바운드를 기록을 하면서 요 파이널 시리즈 3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폼 미쳤다. 네. 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스펠맨 같은 경우 전반에는 진짜 부진했죠. 무득점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후반 들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3점슛 2개 포함해갖고 16득점 7리바운드로 어느 정도 제 몫을 했고요. 아반도 역시 14득점 7리바운드를 하면서 이제 안양 KGC의 이제 뭐 백코트 진에 선봉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계속 그 얘기 돌았죠. 역시 건색은 우승이다. 이건 진짜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안양 KGC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넘어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4차전에서 또 반격을 하죠. SK가. 서울 SK가 이제 4차전에서 100대 91로 안양 KGC를 잡으면서 100점 게임을 만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2승 2패로 시리즈를 동률로 가져갔습니다. 네. 이날 이제 경기 차이에서 보면은, 이 앞전까지 2, 3차전에서 보면은 서울 SK를 상대로 안양 KGC가 김선영 수비를 조금 빡세게 했죠. 특히나 문성곤을 붙이면서. 네, 완전 진짜 그림자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특히 뭐 지금 여러 사람들 말로는 이제 한쪽으로 왼쪽으로 몰아넣는 수비를 했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이 좀 더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쪽으로 잘 유도를 하면서 잘 풀어 나갔다라고 했는데 3차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 SK가 준비한 카드로는 뭐 김선영 선수가 그 안양 KGC의 왼쪽 내주는 수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 EASL 우리가 얘기할 때 존 디펜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존 디펜스를 들고 오면서 확실하게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약간 어려움을 줬다. 안양 KGC한테. 우리가 3점을 맞긴 맞더라도 니네한테 쉽게는 안 준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EASL 얘기할 때도 했지만 존으로 시작해갖고 코너로 가게 되면 맨투맨으로 바뀌는 그런 수비를 준비해와갖고 이제 확실하게 달아났죠. 이때부터 이제 그 다시금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SK 전통의 3-2 드롭존 디펜스가 드롭존이라고 하는데 뭐 전희철 감독님은 우린 드롭존 아니다. 약간 옛날 헤인지고 할 때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드롭존이죠. 네. 이제 그 헤인즈가 맡았었던 이제 그 앞선 가운데 역할, 여기 하는 선수가 사실 활동량이 엄청 많잖아요.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역할을 이제 허일영 선수가 하게 되면서. 되게 곧잘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이즈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뭐, 그 가운데 있는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이드로 빠지는 것보다 앞뒤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아직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하면, 그니까 사실 시리즈 내내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좀 변준영 선수가 어떤 약간 경기 내에서의 영향력이 좀 많이 죽지 않았나? 사실 뭐 여기는 수비 스페셜리스트들이 KGC 못지않게 많은 팀입니다. SK도 네. 뭐 최성원, 최원혁, 최부경 뭐 이런 선수들 다 이제 수비가 다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오재현 선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의 어떤 약간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파이트스루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수비수들이다 보니까 변준영 선수가 자기의 어떤 키가 크지 않지만 이 피지컬이 좋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어떤 돌파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본인의 어떤 장기인 변칙적인 어떤 드리블 이런 거를 좀 많이 성공을 했었는데 여기에 완전히 좀 약간 주눅이 든 모습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사실 이게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지기는 했지만 막판은 4쿼터쯤에는 그래도 어떤 자기의 어떤 공격 본능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거기서 지금 뭔가 많이 좀 KGC가 생각보다 시리즈에 애를 많이 먹고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차전 넘어가고 오늘 있었던 경기인데 이제 서울 SK가 66대 60으로 이기면서 이제 3승 2패 시리즈 리드를 다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이게 따끈따끈한 경기인데 일단 이날 경기에서 서울 SK 같은 경우는 오색은 체력을 빼놓기 위한 변칙 라인업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4차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김선영 선수랑 자밀 원희 선수의 어떤 경기 막판 어떤 몰아치는 걸 좀 기대를 하면서 선발에서 과감히 좀 제외를 하는 그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빼면서 아마 시작을 리온 윌리엄스, 허일영으로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김선영이랑 자밀원이가 제 벤치에 들어가고 네. 대신 윌리엄스 그리고 허일영, 최부경 그리고 최성원, 오재환이 선발로 들어갔죠. 네. 그렇게 경기에 나섰고 사실 이 경기에서는 뭐 뒤에 가면은 이제 뭐 원희 선수가 사실 이 경기 내내 한 3쿼터까지인가 야투율이 20%대에 머무르다가 막판에 되면 이 선수가 또 막 이렇게 손끝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 경기에 약간 어떻게 보면 시즌스틸러는 사실 오재환 선수였어요.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수훈 선수로 뽑히기도 했었고 이 경기에서 이제 전희철 감독이 이 게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게 오재환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석점 3개를 만약에 넣는 날이면 우리 팀은 꼭 이기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랬는데 실제로 오늘 오재환 선수가 아마 3개인가 4개를 넣었을걸요? 개수상으로. 오늘 이제 오재환 선수가 저건 1쿼터 기록. 2개 넣었음. 1쿼터에서만 2개를 넣었고. 1쿼터에서만 2개를 넣었고 2쿼터에 가서는 지금 제가 여기 표시가 안 되고요. 4쿼터 막판에 결정짓는 3점 슛을 또 오재환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3개를 넣은 게 맞나 보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아니야 KGC로서는 또 아까웠던 게 4쿼터 초반에는 분위기를 잡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SK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변칙 라인업 한마디로 후반전을 위한 체력 비축이 잘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달아나면서 SK가 이겼다. 이거 시리즈 어떻게 끝날 것 같나요? 이거 사실 저는 오늘 뉴스를 좀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다가 안 사실인데, 원래는 이게 2경기 1위 팀, 그러니까 1, 2차전 1위 팀, 그 다음에 3, 4차전이 이제 올라온 팀, 그 다음에 5차전이 다시 1위 팀, 6차전 여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오늘 5차전 보면은 SK 홈에서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리즈는 예외적으로 2, 3, 2로 열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 생각에는 KGC한테 오히려 약간 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5차전, 2승 2패 상황에서 그쵸, 자기네 홈으로 가지고 갔었으면은 좀 더 유리한데. 네. 이게 저번에 저희가 얘기한 적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구 구장을 시에서 운영하니까 이제 행정에 밀린 거죠. 대관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5월 5일에 무슨 정부 산하 기관의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종일 대관이 돼 있다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맞는 게 뭐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냥 재수가 없었다. 아니야 KGC가.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만약에 미국처럼 홈앤 어웨이가 확실하게 지켜지려면은 구장이 자기 농구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갑자기 비슷한
지금 컴파리즌이 될 만한 NBA 최근 사례도 있었던 거 아시나요? 아니요. 혹시? 그 TV 가든 경기 하루 밀렸던 거? 예,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네. 애틀랜타와의 1라운드였잖아요. 네네.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근데 이때는 그게 누구 콘서트였더라? 비욘세였나? 나 기억이 안 나네. 같은 날에 부킹 됐잖아. 네, 그래가지고, 콘서트가 경기가 밀렸어. 경기가 밀렸나? 기억 안 나. 콘서트가 하루 밀렸어요. 경기가 그냥 제때 열리고. 왜냐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수는 렌탈을 한 거지만 홈 주인이 먼저 우선권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 콘서트 예매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소식도 네. 제가 전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서울 SK가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에 왔다. 그러면 서울 SK가 우승할 것 같다? 예, 저는 4승 2패로 서울 SK 우승을. 제가 요즘 예. 제가 느바에서 찍는 거 다 역내말 되고 있잖아요. 예. 역이 되고 있어서 저는 서울 SK가 이긴다. 약간 바램을 담은 네. 영내발이군요. 네. 양케이지가 저는 양희종이 우승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끝났어요. 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있었던 소식인데 이건 그냥 격가지로. 이사회 소식. 네, 이사회 소식. 일단 모두가 아시다시피 캐럿 점퍼스. 네. 고향 캐럿 점퍼스에서 이제 캐럿을 빼버리고. 고향 데이원 점퍼스로. 바뀌었죠. 네. 팀명 바꾸는 거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원이 현금 확보를 위한 트레이드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KBL에서 제재를 하겠다. 현금 확보성,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주축 선수들을 파는 대신에 돈을 받아오는, 이런 거 우리는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애매한데, 축구는 저는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축구는 사실 그게,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해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외 리그. 특히 유럽 쪽은 그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강등당하면 선수 팔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쵸? 보유를 못 하니까. 하지만, 농구만큼은 저는 진짜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잘하는 행위다. 저는 이게 각 종목마다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농구는 저도 글렌 씨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그냥 막말로 그냥 축구는 11명 중에 1명이고 이거는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주축 선수 팍 빠지고 그것도 만약에 한 팀에서 이 에이스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UCG 레이팅으로 따지면 한 30% 넘는 선수가 갑자기 이게 그쵸. 확 빠져버리면 팀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KBL에서 굉장히 뭔가 잘 선수를 친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넘어가 보죠. 네, NBA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지금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끝났고, 이제 밑에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이제 2라운드 소식 간단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1라운드 소식 전해드린 이후 있었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소식 및 그리고 2라운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네. 하자면은 1라운드 그냥 전체적인 리뷰를 하자면은 업셋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업셋의 무대였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단 확실하게 업셋이 안 일어났던 팀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덴버 너게츠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미네소타를 4승 1패로 잡았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 3승 1패였을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맞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아쉽게 미네소타가 사실 앤서니 에드워즈가 동점 선점을 노렸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서 버저비터를 노렸지만 안 들어가면서 어쨌든 덴버 너게츠가 신승을 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자말 모레이가 살아나면서 제 무릎에 희망을 주고 있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일단 서부에서 이제 업셋이 없었던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순리대로 되었다라는 거고 이스턴 컨퍼런스 동부에서는 이제 순리대로 진행된 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세븐틴스.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네.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4승 스윕으로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셀틱스가 좀 힘겹게 업셋을 피하면서 4승 2패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스턴 셀틱스 얘기 나와서 이제 마지막 5주차전 리뷰를 좀 하자면은 5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117대 119. 졌죠? 이것도 이기고 있던 경기를 역전패한. 네.
진짜 트레이 형,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했지만은 트레이 형은 자기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나는 팀의 리더라기보다 이제 지미 버틀러나 아니면 폴 조지처럼 나는 플레이오프 T다. 플레이오프 T 이러면서 이제 나는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너네가 잘 나가고 싶으면 나를 영입해라. 나의 몸 가치를 높게 쳐라. 약간 이런 모습, 나는 스탠스로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리더다, 막 이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 루카 돈치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마지막에 트레이 형이 미친 경기를 하면서 38득점을 올리고 또 3점을 5개나 성공시키고 어시스트를 13개나 올리면서 어쨌든 마지막 4쿼터에 두 자릿수 대역전급 네. 이걸 이끌어내면서 어쨌든 졌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디온테 머레이가 이제 4차전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 이렇게 이겼다는 거. 그쵸.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마지막에 3차전의 마지막에 아니지 4차전 마지막이죠. 4차전 마지막이죠. 이제 머레이가 심판이랑 언쟁을 벌인 이후로 한 경기 정지를 당해갖고 사실 보스턴이 낙승이 예상됐었는데 어렵게 흘러갔고 그래도 반면에 다행히 6차전에서는 이게 아마 그거예요. 그걸 거예요. 역적이 됐죠. 밀린 경기. 맞아. 6차전이. 이게 그 콘서트 하루 미룬 그 경기. 이건데 6차전에서 사실 이제 보스턴은 5차전에 끝나겠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6차전까지 가면서 이제 트레이 형이 막판에 집중력 부족을 드러내면서 수비에서 완전 구멍이 되었고 세텍스가 이를 놓치지 않으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사실 128대 120으로 약간 뭐 점수차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막판까지 클러치 경기를 펼치고 있을 정도로 엄청 접전이었고요. 네. 이제 돌아와갖고 전체적인 어떤 업셋에 업셋의 무대가 있었던 거는 이제 이것도 업셋은 아니구나. 뭐 4위와 5위의 대결이기는 하지만 그쵸. 피닉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피닉스 선즈와 이제 LA 클리퍼스. 이거는 뭐 그냥, 데빈 부커의 미친. 데빈 부커의 미친 하락가. 이 경기는 되게 재밌었던 게 어쨌든, 전체적인 시리즈를 보면은, 웨스트브룩과 이제 듀란트의 만남. 그리고 여기서 서브룩이 너무 잘해줬다. 경기를 잘해주는 거에서 반전이 있었고, 듀란트는 이제 버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전이 있었고, 버스를 타고 있는데 거의 약간 예비 버스 운전기사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지금. 그쵸. 데빈 부커가 미쳐갖고 어쨌든 팀을 잘 캐리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 폴도 노련하게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노세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전체적인 시리즈가 좀 약간 평가가 되는데 이게 지금 2라운드로 가게 되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이 시리즈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서브룩이 너무 잘해줬다 했지만 마지막에 서브룩이 4쿼터 정도 가갖고 후반 가서 서브룩이 서브룩하면서 경기를 말아먹고 결국 이제 피닉스 선즈가 올라가게 됐고요. 이제 다시 업셋으로 넘어가자면은 서부 계속 할게요. 이것도 업셋은 아니구나. 엄밀히 따지면 업셋인데 업셋이죠. 시드로만 따지면 시드로 따지면 업셋이죠. 세크라멘토 킹스가 3위였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6위였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한테 잡혔죠. 이날 사실 7차전까지 가는 이 시리즈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7차전 직전에 이제 그거 했죠. 스테픈 커리가 드레이먼드 그린한테 연락합니다. 야, 애들 다 모아. 내가 오늘 한마디 한다. 너 하지 마. 왜냐면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먼저 그런 걸 하니까 오늘은 내가 할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연락을 하고 가서 이제 우리 갑자기 대전 인수가 생각나. 배산 인수? 배산 인수가 생각나는데 배수의 진. 나 왜 이러지? 배수의 진을 치자. 이제 우리는 물러날 데 없다 하면서 NBA 역사상 처음으로 7차전 50득점 올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제 LA 레이커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이것도 업셋이죠. 그렇죠. 레이커스가 이제 플레잉 토너먼트에서 올라와갖고 2번 시드인 멤피스를 이제 찍어 눌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서부에서 이 세크라멘토 킹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리즈랑 멤피스 대 그리즐리스 시리즈, 멤피스 대 레이커스 시리즈. 약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그냥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멤피스 대 그리즐리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 프런트와 딜런 브룩스 간에 지금 대립구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대립구도가 끝났어요, 이미. 쫓겨났죠? 딜런 브룩스가 이제 사실 이 시리즈에서 굉장히 트래시 토킹을 많이 하고 하드파워 같은 걸로, 하드파워까지는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슈가 됐죠. 특히 르브론 제임스를 존경하지 않는다. 걔가 40득점은 넣어야지 내가 리스펙한다. 이런 말 하면서. 했는데,
딜런 브룩스가 사실 정규 시즌에선 그래도 그나마 3&D 정도 역할을 잘 해줬는데, 슛 비중을 많이 갖고 왔죠. 근데 그게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졌지만, 효율이 더 떨어지면서, 이제, 지금 현재 레이커스는 올라간 상황이고, 멤피스에서 이제 마무리 미팅을 하잖아요. 시즌 마무리 미팅을 할 때, 야, 너 이제 나가라. 라고 이제 통보를 했죠. 왜냐면은, 딜런 브룩스는, 야, 나 3&D보다 더 많은 롤을 줘. 라고 했다고 하죠, 이 시리즈 동안에. 나 더 많은 돈을 줘. 그러니까 그 시리즈 때도 말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클로즈 미팅 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비지안 FA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했지만 이제 멤피스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약간 팽을 당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이제 동부 마지막에 이제 1라운드 마무리 하자면은 클리블랜드 대 이제 뉴욕 닉스 이것도 4, 5위 간의 시드 이제 경기에서 5번 시드가 뉴욕 닉스가 올라가게 된 4승 1패로 올라갔는데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좀 더 우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여기는 누구냐 걔 뉴욕에 줄리어스 랜들이랑 누구죠? RJ 베럿? RJ 베럿 그리고 젤런 브런슨 이 진짜 이 활약 이 선수들이 S급은 안 되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A급 아니면 뭐 B뿔과 A급 선수들이 끈끈하게 해갖고 올라갔다. 탐티보드는 역시 수비 좀 능농구 잘한다. 하면서 이제 확실히 수비 특강을 펼치면서 이제 백코트 상대 이제 미첼, 갈랜드 그리고 르버트를 완전히 돌파 동선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미첼 로빈슨을 위시해갖고 이제 프론트코트 진의 리바운드를 이제 공격 리바운드 17개나 가져가면서 세컨 찬스 20점. 거의 이 정도면은 공격 리바운드 잡고 한 반 이상은 넣었다. 반 이상 넣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95대 106으로 5차전에서 끝내버렸습니다. 네. 이것도 이거.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거죠. 사실 이제 미러키 벅스 1번 시드와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죽다가 진짜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날아갔다가 올라온 마이애미 히트가 이제 4승 1패로 마이애미 히트의 신승으로 끝났는데요. 업셋의 끝이었죠, 이게. 사실 이러면서 또 버틀러의 주가가 확 올라왔죠. 5차전에서는 이제 126대 128로 히트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경기도 사실 대역전극. 그쵸. 사실 지고 있었어요. 마이애미 히트가. 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3쿼터까지 이제 16점 차로 지고 있다가 완전 뒤집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거 아닌가요? 버틀러에 자빠지면서 맞습니다. 인바운드 패스인가 뭐 그걸 해갖고 버틀러가 골밑 에리어에서 약간 날라오는 공을 날라오는 공이었나 아니면 튀기고 나오는 공인가 뭐 하는데 몸싸움 하다가 자빠지면서 그걸 잡아갖고 태빈 맞아요. 근데 그 태빈이 골대 위에서 태빈한 것도 아니고 진짜 바닥에 떨어지면서 태빈해갖고 넣으면서 동점 연장을 갖고 와서 이제 마이애미츠가 역전승 하면서 마이애미츠는 이제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8번째로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잡는 이변을 만들었고 미러키 벅스는 이제 NBA 프로 역사상 6번째로 1번 시드가 1라운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면서 지금 부데놀저 감독이 이제 더 이상 동행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직 계약 기간이 2시즌인가 3시즌이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거의 동부 최근 시즌 봤을 때는 계속 뭐 1등, 2등 계속 이렇게 수위권에 있는 정규 시즌 성적에는 사실 미치지 못하는 어떤 플레이오프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엄청 감동적인 인터뷰가 있었죠. 누구냐? 아테토쿤보가 이제 경기 끝나고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그랬거든요. 아테토쿤보 씨 이번 시즌은 그 실패한 시즌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테토쿤보가 빡쳐갖고 너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 했잖아. 그거 왜 물어보냐? 당신 올해 승진했냐? 월급 더 많이 받았냐? 뭐 이러면서 못 받았다. 그럼 너는 실패한 거냐? 네 인생은 실패한 거냐? 우리는 농구를 지금 플레이오프에서만 성적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농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업이다 이거는. 우리는 우리 가족과 모든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노력하는 거지. 꼭 우승을 안 했다고 실패가 아니다. 마이클 조던 봐라. 마이클 조던 3핏 하기 전에 그 전에 9번을 좌절했는데 그건 다 실패한 거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 논리적으로 저도 이제 풀텍스트는 보지는 못했는데 헤드라인만 보고 진짜 인성갑.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것도 했었죠. 진짜 쿤보가 충성심이 장난 아니게 저는 요즘 NBA 선수들이 약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멘탈은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부대홀저와 함께 할 수 있겠냐 약간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랬죠. 아 너무 감독한테 미안하다. 약간 손흥민 마인드지. 나는 우리 감독을 위해서 최선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이슨 키드 잘릴 때도 그랬죠. 진짜 마인드가 약간 널 유럽의 손흥민이라고 하겠어. 그쵸. 농구계 손흥민. 그렇네요. 진짜 손흥민 선수도 그 무리뉴나 뭐 콘테 감독 나갈 때 다 그런 멘트를 했던 거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이제 갇힌 각 컨퍼런스의 팀들이 이제 세미파이널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자막이 잘못됐네요. 덴버가 2연승을 했죠. 네, 2연승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잠깐만 내 팀 이게 이거만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죠. 네. 지금 일단 세미파이널까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올라간 팀들은 이제 덴버 너게츠와 피닉스 선즈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LA 레이커스잖아요. 네. 레이커스부터 얘기하죠. 네. 오늘 있었던 경기죠. 너무 아쉬웠어요. 이 두 경기 다 봤거든요. 네. 오늘 있었던 경기부터 할게요 그냥 다. 네. 먼저 시간 순서대로 가면 보스턴 셀틱스 대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저스. 일단 축하드립니다. 요키치. 요키치가 MVP 수상했습니다. 엔비드. 요키치래, 엔비드. 네. 엔비드 축하드립니다. 죄송해요. 엔비드가 이제 MVP. 드디어 MVP를 수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상으로, 1차전, 1라운드에서 당했던 부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보스턴 셀틱스가 이겨야 된다. 홈에서 이겨야 된다. 약간 이런, 저는 그런 팬의 입장에서 봤는데, 진짜 엎치락뒤치락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4쿼터 중반까지인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동점 13회 역전 13회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진짜 엄청 타이트한 경기. 이게 동점도 많이 되고 역전도 많이 되는 경기였는데 하든이 미쳤습니다. 오랜만에 휴스턴 시절에 하든으로. 하든이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뉴스로 다룰까 말까 했던 소식이 있는데 누구냐? 얘네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서 에너지를 다 못 써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어디냐 카지노에서 카지노랑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비가 발생해갖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상대 일반인 땀을 때리는 모습이 막 이렇게라기보다는 그냥 요런 느낌의 이렇게 치는 모습이 이제 잡히면서 이거 징계 아닌 징계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이거 좋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고 오면은 우리가 좋다 했지만 하드는 여러분 누굽니까? 텍사스 뭐냐 스트릿 클럽 스트릿 클럽의 이제 영국 앨범자잖아요. 확실히 정령과학은 달랐다. 와서 지치지 않았다. 공과 사를 굉장히 구분을 잘 할 줄 아는 남자다.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확실하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겨내면서 이날 몇 점을 넣은 거야 도대체? 45점을 넣었어요. 45점을 넣으면서 오늘 특히 마지막에 스위치 딱 되면서 알워포드였나? 딱 스위치 되면서 옆에 사이드 스텝 전매 특허 있잖아요. 3점 딱 하면서 역전 확 달아나면서 져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이 코멘트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1년 내내 제가 40점에서 50점을 넣는 스코어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하면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20점에 11어시스트를 했더니 이젠 예전에 하든이 아니네 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리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하든도 느낀 거지. 나 혼자서 나도 나이도 있고 혼자 하면은 진다. 하지만 엔비드 같은 MVP 컨텐더가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든도 그동안 휴스턴에서 원하던 만능 빅맨 이제 드디어 찾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보스턴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필라델피아에서 한번 우승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하든. 근데 어쨌든 2차전에서 지금 보스턴의 반격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보스턴은 홈이니까 한 경기 갖고 와야 되고. 그죠. 헷갈렸어요, 순간. 2번 시드. 2번 시드 대 3번 시드니까. 사실 여기 이게 2, 3번 시드 만나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때 오늘 있었던 경기니까 이제 또 레이커스 하자면은 레이커스가 1승을 가져왔는데 이 경기도 굉장히 아쉽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프 시즌 경기에서 커리가 상대전적으로 앞선다 이러면서 많은 기대감을 모았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제 수비에서
공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수비에서 이제 커리까지 미친 듯이 스위치해주면서 막아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 커리의 효율을 좀 많이 떨어뜨렸죠. 그렇다고 커리가 못한 건 아니에요. 커리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좀 아쉽게 이날 이 경기도 굉장히 팽팽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지금 저기도 나와 있지만 거의 이제 두 자릿수 점수 차가 나던 경기를 워리어스가 4쿼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14대 0 런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결국 동점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막 역전을 노렸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디안젤로 러셀이 이제 추격 의지를 꺾는 플로터였나요? 그게 슛을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공격을 시도를 했더라? 이제 워리어스에서 누가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그 AD가 막았고 그리고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이제 지금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쵸? 이제 조던 풀의 이 슛이 과연 이렇게 빨리 쏘는 게 맞았냐? 딥3가 네. 굉장히 맞았냐? 네. 이게 한 몇 초가 남아있었. 공격 제한 시간 제 기억에 한 10초는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딥3를 시도하면서 네. 졌다. 근데 이게 딥3를 성공했으면은 동점인가? 역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1점 차. 제 기억에 114대 11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석점 넣었으면 한 점 차 역전하는 그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논란이니까 좀 우리끼리도 얘기해보자면 저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은 오늘 조던풀 슛감이 좋기도 했고 석점 6개나 넣었잖아요. 네. 저 쏠만했다. 욕심낼만 했다 생각합니다. 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냥 이제 아쉬울 뿐이죠. 커리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으니까 최근에. 저는 네. 반반인데 솔직히 진짜 애매하잖아요. 이게 반반인데 던질만 했다. 하지만 너무 빨랐다. 조금 더 쓰고. 아니면 차라리 이건 이제 감독이나 팬의 마음으로 보자면은 커리가 근데 사실 못 던진 것도 맞아요. 커리가 너무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한테 옆에 넘겨줬고 그 그린이 풀한테 준 거니까. 풀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오픈이었으니까 던진 건데 좀 아쉽다. 아니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던지던가. 그래서 저는 던질만 했지만 그러면은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 저도. 약간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감론을박이 되는 게 지금 현지에서는 이제 뭐 모든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은 잘 던졌다. 던질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흔히 뭐 이런 선수들 뭐 전 선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까고 내리니까 논란이 되고 있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신속한 반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 두 팀은 솔직히, 나머지 두 시리즈는 저는 잘 안 봤거든요. 일단, 뉴욕 니스 대 마이애미 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1승 1패를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첫 경기를 마이애미 히트가 너무 쉽게 잡았죠. 108대 10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확실히, 이제 뉴욕 닉스의 어떤 선수들에 비해서는 마이애미 히트가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안다. 이 큰 경기 DNA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 팀 전체 턴오버 개수가 8개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클린한 경기를 경기 운영을 했고 사실 이 경기에서 굉장히 이겼지만 좀 아픔이 있었잖아요. 지미 버틀러가 4쿼터 중반쯤에 이제 발목이 돌아가는 저 그거 봤는데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디딤발 그러니까 축이 되는 발이 까였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2차전 못 나가서 2차전 졌죠. 그치만 이제 뭐 오늘 이제 2차전 끝나고 난 다음 인터뷰라던가 이런 게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휴식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경기 치러지기까지 사흘인가일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지미 버틀러 3차전 복귀가 거의 약간 확실시되고 확실시되는. 네. 아마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아니 5월 7일, 5월 7일. 그러니까 엄청 많이 쉬네. 네,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빡세게 경기해? 몰라요. 근데 그리고 이제 덴버 너게츠는 피닉스 선즈를 그냥 가볍게 계속 짓누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1차전 자말 머레이 40점 퍼포먼스. 제 무릎에 희망을 주는. 네. 제가 진짜 요즘 자말 머레이 볼 때마다 그렇고 이제 확실히 아까 저희가 살짝 1라운드에서 얘기했었지만은 확실히 이 시리즈에서부터 지금 누구냐 크리스 폴이 허벅지 부상. 사타구니. 네,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나가고 그 노세아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확실히 안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피닉스다. 3차전 출전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죠. 부상을 당하고 못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아웃이라고 봐야 되고. 네. 제가 사실 이 세미파이널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다시 확실히 농구는 센터 노름이다? 물론 이제 커리 같은 미친놈들도 있고 하지만, 뭐 여기는 스윙맨, 보스턴 같은 경우는 스윙맨들이 좋고, 여기는 둘 다 끈끈한 그냥 뉴욕 닉스 마이애미처럼 끈끈한 팀이고, 여기는 이제 빅맨, 확실한 빅맨 있잖아요. 필라델피아도. 근데 피닉스 선즈는 제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피닉스 선즈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마이애미츠는 여기도 센터, 그러니까 빅맨이 애매해. 그냥 빅맨은 조력자. 백코트를 위한 조력자 역할일 뿐인 거야. 그런 선수, 이제 다시 확실히 농구 트렌드가 다시 바뀐다라고 조금씩 느끼는 게, 그 빅맨이 확실한 팀들이 좀 쉽게 이긴다. 여기 앤서니 데이비스가 살아나니까 확실히 미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더더군다나 AD의 이 수비 영향력이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1라운드 세크라멘토 킹스와 굉장히 지금 비교가 되는 대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나 이런 게 걸리면은 이제 보통 유인을 하잖아요. 사보니스 같은 빅맨들을 이제 1라운드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빅맨들이 발이 상대적으로 느린데 AD는 이제 그 클래스를 넘어서는 선수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오고 그쵸. 있는 것 같다. 근데 저 사실 보면서 진짜 AD 띠껍더라고요. 진짜 약간 저 좀 약간 농구 더럽게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좀 더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인바운드 패스를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득점을 해놓고 돌아가면 되는데 공 일부러 이렇게 친다기보다 괜히 커리가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나가려고 이렇게 딱 나가려면 괜히 앞에서 스크린 걸고 있는 거야. 계속. 공격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플레이고 더러운 플레이인데 좀 그러다가 이제 발목 한번 나가지 않을까. 일리걸한 플레이는 아닌 딱 그냥 그 안에서 굉장히 좀 그래서 커리가 빡쳐갖고 밀쳤어요. AD.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한번 저희가 다음 주 방송할 때쯤에 끝나 있을까요? 아니요. 끝나 있지는 않을걸요? 이때쯤이면은. 5월 이게 몇 차전인지 모르겠네. 지금 뉴욕 마이애미가 2차전까지 치러졌는데 지금 지금 이후 경기 일정이 보면은 5월 16일이면은 다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는 지금 오늘이 이거고 1차전, 2차전씩 다 2차전씩까지 한 거죠? 아니죠. 오늘까지 해서 2차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레이커스는 1차전을 한 거고. 그쵸. 셀틱스 필라델피아도 아직 한 경기. 내가 잘못 착각했구나. 보스턴 셀틱스가 오늘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제였어요, 어제. 제가 요즘 날짜 개념이 없어서. 여기 그러니까 다 다음 주까지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2라운드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하면은 뭐 지금 성급한 판단은 안 하고 다음 주에 한번 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주는 아마 녹음 장소를 또 바꿀 거예요. 마크신의 댁으로. 괜찮아요? 제가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좀 녹음 시간을 좀 땡길 수 있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볼게요. 그 말인즉슨 이제 퇴근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이건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See ya! 안녕.